네,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놀라운 능력 뒤에는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숨겨진 병목 현상이 있어요. 바로 네트워킹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GPU가 많아도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옮기지 못하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AI 시대의 네트워킹, 특히 한때는 좀 밀려났던 것 같은 이더넷 기술이 어떻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AI 네트워킹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리고 아리스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네, 맞습니다. 그 대규모 AI 모델 학습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GPU들이 서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작은 지연이나 데이터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전체 학습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요. 비싼 GPU 자원을 그냥 놀리게 되는 거죠. 아, 그냥 놀게 되는 거군요. 네. 결국 AI 성능뿐만 아니라 그 운영 비용, 즉 총 소요 비용, TCO라고 하죠.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TCO. 그럼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볼 핵심은 이거겠네요. AI 환경은 대체 어떤 특별한 네트워킹 조건을 필요로 하는가? 네. 그리고 왜 과거에 주로 쓰이던 인피니밴드 말고 이더넷이 다시 부상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가진 그 기술적인 힘,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I 모델 학습 과정, 이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GPU들이 서로 모델 파라미터나 그레디언트 같은 중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주고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품질이 정말 결정적이겠네요.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정업합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주 낮은 지연 시간, 그러니까 low latency. 네. 그리고 매우 높은 대역폭, high bandwidth.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손실 없는, 즉 lossless 트래픽 처리입니다. 무손실이요? 네. AI 학습에서는 데이터 패킷 하나라도 중간에 사라지면 그걸 다시 보내고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 효율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아,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서 전체 정체를 유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추론, 그러니까 인프런스 과정에서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네트워크 구조, 이걸 lossless fabric이라고 하고요. 또 트래픽이 몰릴 때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컨제션 컨트롤이죠. 네. 그리고 여러 경로로 데이터를 공평하게 나눠 보내는 기술, 로드 밸런싱 같은 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GPU가 동시에 막 데이터를 보내라고 할 때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잘 처리하는 게 관건이군요. 지금 400기가, 800기가 속도가 필요하고 곧 1.6테라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와, 정말 엄청난 속도 경쟁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인캐스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 노드에서 한 지점으로 동시에 데이터가 확 몰리는 현상이에요. 아, 인캐스트. 네, 이게 AI 워크로드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런 극간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AI 네트워킹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AI 백엔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뒷단의 네트워크에서 주로 쓰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더넷이 다시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된 건가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더넷 기술 자체의 발전이에요. 눈부신 발전이죠. 아, 기술 발전. 네. 과거 이더넷은 인피니밴드에 비해서 지연 시간이나 데이터 손실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RDMA over Converged Ethernet version 2라고 해서 이게 원격 서버 메모리에 직접 빠르게 접근하는 기술이에요. 네, RDMA over Converged Ethernet version 2. 네. 그리고 PFC Priority Based Flow Control이라고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 또 ECN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처럼 혼잡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성능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이더넷이 훨씬 툭툭해지고 빨라진 거죠.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왔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개방성, 오픈네스하고 표준화입니다. 개방성? 네. 이더넷은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표준이잖아요. 여러 네트워크 장비 회사의 제품을 함께 쓸 수 있고 이걸 멀티벤더라고 하죠. 그리고 관련 기술 전문가를 찾기도 상대적으로 쉽고요.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개방형 이더넷 생태계 발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대규모로 이걸 사용하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써보면서 검증을 했다는 거군요. 네,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 기술에 묶이는 것, 이른바 벤더 락인을 피하고요. 여러 공급업체를 통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또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AI 백엔드 네트워크에서도 이더넷 채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능도 좋아졌고 또 특정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회사 제품을 골라 쓸 수 있다는 그 개방성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 거군요. 비용 절감 효과도 물론 있을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총 소유 비용 TCO를 최적화하고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회사가 이더넷 기반 AI 네트워킹 시장에서 특별히 강점을 가지는 이유, 이게 뭘까요? 특히 그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네, 아리스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니 해도 EOS, Extensible Operating System이라는 독자적인 네트워크 운영 체제에 있습니다. 이 OS. 네, 핵심은 단일 OS 이미지하고 상태 기반 아키텍처, 스테이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단일 OS 이미지요. 네, 아리스타의 모든 스위치 제품군이 동일한 EOS 바이너리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수만 대의 스위치를 운영해야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일관된 기능과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아, 뭐랄까, 모든 자동차가 같은 엔진이랑 운영 시스템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교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설정 변경, 문제 발생 시 원상 복구, 롤백이라고 하죠. 또 보안 정책 적용 같은 게 훨씬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단일 OS라는 점이 대규모 환경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되겠네요. 관리 복잡성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 기반 아키텍처는 어떤 의미인가요? EOS는요, 네트워크의 모든 상태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 sysdb라는 곳에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각 기능 모듈,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가 상태 변화가 생기면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구독 방식이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시작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외부로 실시간 스트리밍해서 상세한 모니터링과 분석,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자동화 구현, 예를 들면 넷데브옵스 같은 거요. 여기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AI 트래픽의 특성, 예를 들어 갑자기 데이터 양이 확 폭증하는 그런 버스티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기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AI 학습 트래픽은 예측 불가능하게 확 몰리는 그런 벌스티한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우스는 이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스위치 내부에 넉넉한 버퍼 메모리를 두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특정 포트에 몰려서 다른 포트까지 막히는 현상, 이걸 헤드 오브 라인 블라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방지하는 가상 출력 큐, VOQ 아키텍처를 사용하고요. VOQ? 네, 또 여러 경로로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분산시키는 적응형 ECMP, Adaptive Equal Cost Multipath나 개별 데이터 흐름, 플로우렛 단위의 정교한 부하 분산 기술도 지원합니다. RDMA 통신 같은 AI 관련 트래픽을 인지하고 서비스 품질 QoS를 보장하고요. 혼잡 발생 시 이걸 지능적으로 처리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기능, 그리고 서비스 중단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 ISSU라고 하죠. In-Service Software Upgrade. 이런 것들도 AI 환경에서 EOS가 정말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기능이 정말 많네요. 네, 여기에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더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한눈에 보고 운영을 자동화해서 복잡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럼 하드웨어 쪽은 어떤가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아리스타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쓰이는 리프 스파인 구조에 최적화된 고밀도 400G, 800G 포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스위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이나 인텔 같은 곳에서 차세대 고성능 스위치 칩 ASIC가 나올 때마다 이걸 빠르게 자사 제품에 적용하면서도 그 전력 소모 관리나 발열 제어, 고속 신호 전송 시의 품질, 이걸 시그널 인테그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능력 같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역량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군요. 네, 특히 여러 개의 라인 카드를 꽂아 쓰는 대형 모듈러 샤시 스위치가 있어요. 이건 수만 개의 GPU를 연결하는 초대 규모 클러스터에서 데이터가 거쳐가는 스위치 단지를 줄여서 이걸 헙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케이블 연결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고성능 AI 네트워킹 장비는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아무래도 막대한 투자가 가능한 큰 기업들이겠죠? 네. 현재 초기 수요는 대부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퍼스케일러들이군요. 네. 이들은 수십만 개의 GPU를 연결하는 거대한 AI 공장, AI 팩토리를 짓고 있는데요. 이때 백엔드 네트워크를 기존의 인피니밴드 같은 좀 독점적인 기술에서 개방형 이더넷 기반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아리스타는 바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초기 단계부터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제품을 공동 설계, 코디자인하고요. 실제 대규모 환경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대형 고객들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일종의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다른 기업들도 좀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높을 테고요. 맞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이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뭐랄까 일종의 표준 참고서, 레퍼런스 디자인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 기업, 엔터프라이즈나 새롭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 티어2, 3 클라우드나 네오 클라우드 같은 곳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네. 이런 성공 사례는 아리스타 입장에서 볼 때 향후 몇 년간의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스위치 하드웨어 판매 증가가 EOS나 클라우드 비전 같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그 서버렉과 렉을 연결하는 좀 더 큰 범위의 스케일 아웃 네트워킹이 있고 네. 렉 안에서 서버나 GPU들을 연결하는 스케일 업 네트워킹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두 영역 모두 결국 이더넷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데이터 센터의 백본 역할, 즉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는 스케일 아웃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이더넷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은 이더넷으로. 네, 렉 내부, 예를 들어 서버 안에 GPU끼리 통신하거나 서버와 렉 스위치를 연결하는 스케일업 구간은 아직 엔비디아의 NVLink 같은 전용 기술이 쓰이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여기에도 이더넷을 적용하려는 표준화 노력, 예를 들면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의 UL링크 같은 거요. 그리고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아, UL링크.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네트워크 경로를 이더넷이라는 단일 기술로 통일하는 것이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또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통일하는 게 결국 이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리스타는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업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웨어 포트폴리오와 일관된 EOS, 및 클라우드 비전 관리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통합 추세를 지원하고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그 EOS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비전 같은 관리,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스위치를 켜고 끄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십만 개 포트로 이루어진 거대한 AI 네트워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설정하고 정책을 적용하고 업데이트하고 상태를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동화가 필수적인데요. 아리스타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운영 자동화를 강력하게 지원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람의 실수를 줄여줍니다. 네. 또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트래픽이 몰려서 혼잡이 발생했을 때 이걸 지능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소프트웨어의 역할 덕분에 값비싼 GPU 자원이 멈추거나 성능 저하 없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아, GPU를 제대로 쓰게 해주는 거군요.
네,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전체 운영 비용, TCO를 절감하고 AI 투자 효과, ROI를 높이는 직접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말 돈값을 하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독 방식으로 판매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판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구독 기반 서비스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 전체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도 점차 이 소프트웨어 기반 매출 비중을 늘려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엔비디아처럼 GPU부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강력한 경쟁자도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확실히 강력한 경쟁자죠. GPU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자사의 인피니밴드 및 이더넷 스위치, DPU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이른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엔드-투-엔드.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최적화해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죠. 반면 아리스타는 앞서 말씀드린 개방형 표준과 멀티벤더 생태계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렇죠. 개방성. 네, 고객이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회사의 기술과 제품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시스코 같은 전통적인 네트워크 강자들도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리스타가 오랫동안 데이터 센터 스위칭 시장,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시장에서 쌓아온 높은 점유율과 기술 신뢰도, 그리고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리스타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AI 관련 인프라 투자는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나 금리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 네, 특히 아리스타는 초기 AI 네트워킹 매출이 소수의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고객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경우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아, 고객 집중 리스크군요. 네, 둘째는 고성능 네트워킹에는 스위치 외에도 광 모듈, 케이블 같은 부품들, 그리고 충분한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주변 인프라에서 공급 차질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아리스타의 제품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일부 대형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킹 칩이나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또 개방형 이더넷 기술이 실제 대규모 환경에서 기대만큼의 성능이나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기술 채택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스위치 칩 개발이나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어떤 기술적인 변수도 항상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단순히 전체 매출 성장률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죠. 우선 전체 매출 중에서 AI 백엔드 네트워킹 관련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 기반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다변화 추세. 네, 기술 전환 측면에서는 현재 주력인 400G 포트에서 차세대 800G, 더 나아가서 1.6T 포트로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차세대 제품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세대 기술 비중. 네, 이게 아리스타의 기술 리더십과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전체 매출에서 EOS나 클라우드 비전 같은 소프트웨어 및 구독 기반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도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네, 마지막으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차세대 AI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여전히 아리스타의 기술과 제품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AI 시대를 맞아서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고성능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강자였던 인피니밴드 대신 개방성과 성능 개선을 무기로 한 이더넷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 EOS나 클라우드 비전 같은 거요.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력,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그리고 개방형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십. 이걸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아리스타는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시장 지위, 고객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소수 고객 집중 리스크나 거시 경제 및 기술 사이클 변동성, 경쟁 심화 같은 위험 요인들도 상존하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리스크도 봐야죠. 네. 따라서 대형 고객들의 투자 동향,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변화, 차세대 제품으로의 전환 속도 등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퍼스케일러에서 검증된 기술이 점차 일반 기업 시장으로 확산되는 그 속도와 규모도 앞으로 아리스타의 성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AI 네트워킹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는 개방형 생태계와 특정 기업 종속 회피라는 흐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네트워킹을 넘어서 서버, 스토리지, 심지어 AI 모델 개발 도구나 플랫폼 같은 전체 AI 인프라 스택으로 더 강력하게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의 속도나 전체 시스템의 비용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AI 시대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